Definition of independent movement. 이게 뭐예요? 자유의 주권을 회복하는 거. 자유를 찾자. 내 나라를 찾자. 그러면은 우리가 1900 합방 이후부터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는데 목적이 뭐였어요? 어디서 독립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독립이 되면 뭐 해요? 대한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유를 찾자. 누가 그랬어요? 이승만. 승만. 독립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새 나라 건설입니다. 새로운 나라. 그러면 누구가 새 나라 건설을 준비했습니까? 하나님. 어느 누가 36년, 40년 동안 새 나라 건설을,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백범이? 아니요. 김규식이? 아니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만 자꾸만 올려치워버려? 맞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독립운동을 한다 그러면서 임시정부를 상해에 세워가지고 처음에는 하와이와 미주 동포들이 보내준 돈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어디서 예산이 나왔어요? 어디서 예산이 나왔어요? 중국에 빌어먹었어요. 조공을 바치던 중국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독립정신 아니에요. 독립운동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효창공원에 가면 큰 동상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에는 우남동상 없어요. 땅속에 하나 파묻혀 있다는 얘기 듣고 조그만 거 배제학당에.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아까 임정이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특히 임정의 말기 30년대 들어가면 임정에서 한 80%의 예산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잘은 모르지만. 우남은 단돈 10불이라도 만들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미국의 하와이에 많은 단체들이 있었지만 특히 우리 한인들을 대표한 국민회 자체는 돈을 벌지를 못했어요. 그저 돈 내라고만 해요. 수집만 했어요. 동지회 달랐어요. 하와이에 세 단체가 특별한 것은 뭐냐면은 1913년에 생겼던 대한인 부인회, 1919년에 세워진 대한부인구제회는 회원들에게 돈 내라 하지 않았습니다.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나가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만주에도 보냈고, 그래도 한국에도 보내고, 다 그랬어요. 동지회는 돈 내라는 소리 안 했어요. 그 특별한 단체 하나, 장소 하나가 동지촌이라는 게 동지회에서 운영한 동지촌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동지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동지천 운영과 우리 대한 새 나라 건설에 관계된 그 연결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남은 1913년 2월 3일에 하와이에 정착을 해서 계속 하시면서 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는 교회 활동 처음 오셔가지고부터 감리교회에서 활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 활동, 언론 출판 활동, YMCA까지 우리 한인 YMCA를 그러니까 미국의 단체에 한인 지부가 생긴 게 우리 YMCA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인들이 어린 애들이 와서 1.5세, 그땐 1.5세라는 단어가 없었지만 어쨌든 이민 왔던 애들이 조금 커가지고 미국 단체에 속할 수 있었던 것이 YMCA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체 활동은 또 국민회에서 재정부장도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동지회를 세워서 나가는 거예요. 동지회는 1921년 7월에 조직이 됐습니다. 그 목적은 임시정부 옹호, 동포대 대동 단결을 도모한다는 거였고, 그런데 단체를 설립해 놓고 활동을 하는데 돈이 없어요. 임정 세워놓고 돈이 없어서 중국에 빌어먹었죠. 동지회도 어디 가서 빌어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동지식산회사를 설립을 해서 동지식산회사가 동포 경제력을 향상하고 동지회 활동 기금을 모집한다는 뜻에서 동지촌을 사가지고 입주를 해서 거기서 했습니다. 근데 내일 여러분들이 동지촌을 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옛날에는 요새는 비행기 1시간 타고 갑니다. 이승만 우남이 다니셨을 때는요, 호놀루항 13번 선창에서 다른 섬으로 가는 13번 선창에서 타서 오후 5시에 타서 다음날 새벽 7시에 내립니다. 걸어가도 그거보다 더 빨리 갔을 것 같은데 어쨌든 14시간을 걸려서 힐로에 도착해서 힐로항에서 내려서 기차를 타고 올라역이라는 데까지 가서 거기서부터는 마차를 타든지 무슨 자동차가 있으면 타고 가든지 그렇게 해서 다니셨어요. 그래서 올라역이라는 건 힐로항에서 한 8km 떨어진 데고요. 올라역에서 동지천이 있었는데도 거기도 한 11km 떨어진 16km, 11km 그런 떨어진 지역입니다. 이렇게. 가세요. 근데 동지천을 아까도 말씀드렸지 경제력을 가지기 위해서 했다 그러는데 첫째 문제는 1920년이 되면은 1903년 5년에 왔던 이민자들이 특히 남자들이 농촌에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한인들은 농촌을 빨리 떠나요. 20년대가 되면 다 농촌을 떠나요. 농장을 떠나요. 그럼 농장을 나오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럭키리 사진신부를 데려온 사람들은 사진신부가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었지만 사진신부도 없는 사람들은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한인의 경제 사정을 올려서 사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적이었고요. 동지회 활동을 재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뭐를 했냐면은 숯가마를 거기가 임야였어요. 올라아르치미르라는 아주 단단한 나무가 있는 그 임야인데 임야를 개간을 해서 그러니까 나무를 자르니까 숯을 만들 수 있어서 숯가마를 28년에 세웠고요. 그 다음에 제재소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점점 이렇게 개간이 돼가면 농작물을 길러서 팔기도 했고 그래서 가게가 힐로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목장도 운영을 했어요. 뭐 지금처럼 그렇게 큰 스케일은 아니지만 뭐 10마리, 15마리 이런 식으로 소목장도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임야에서 저희 제재소에서 나는 그 목재로 가구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 한인들이 손재주가 많으니까 가구 제작을 우리 가구점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와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재료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가게도 운영을 했는데 뭐 그렇게 성공은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5 식구가 거기 들어가서 살면 5 식구라는 게 뭐 10명이 되는지 12명인지 정확하게 거기서 산 사람의 명단은 지금 없습니다.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한 30여 명이 거기서 살면서 농작물을 하고 숯가마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인들뿐만 아니라 필리핀도 하와이 원주민도 그리고 백인들도 거기서 미국인 노동자들도 거기서 일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다른 우리 한인들을 더 모아서 거기 들어오려고 이렇게 해도 올라 지역부터 거기 가는데 11km가 그리고 내일 가서 비를 안 맞으시면 거기가 비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많고 길은 젖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구경을 하고 제대로 구경도 못하고 돌아가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는 그 동지촌에서부터 올라 지역까지 철로를 놔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려고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한인은행까지 세우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그 동지촌을 운영을 할 때, 설립을 할 때 종지식산회사에서 주식을 팔아서 한 7만 불이 모여질 거라 예상을 했는데 사실은 3만 불 정도밖에 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우선 땅 960에이커, 115만 평을 우선 사서 그리고 점점 이제 돈이 들어오는 대로 일을 해서 제재소도 설치를 하고 숯가마도 설치를 하고 그랬습니다. 언제든지 예산이 딸려서 이제 고생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집이라는 게 뭐 지금처럼 훌륭한 집을 짓고 살지 아니라 이제 이렇게 움막 조금 비슷하게 소위 말해서 목조 건물로 이렇게 짓고 살았어요. 이승만 박사를 기억했던 거기서 살던 사람 중에 하나는 우남은 거기서 말을 타고 다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115만 평 땅을 다니려면은 그땐 집차도 없을 테니까 말을 타고 다니셨다고. 이렇게. 그리고 우남이 거주하던 집이 저기예요. 그분은 1년에 한 7번을 거기서 사시고 매일 일하면서 거기서 사시면서도 태평양 태평양 주보에 글도 써야 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내일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는 길에 그 이승만 우남이 거주했던 곳에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우남이 떠난 후에 새로 진 집 자체는 새로 진 거고 터는 바로 그 자리예요. 아까 미리 보여준 사진이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집이 있습니다. 그 땅은 지금 팔려고 내놨으니까 누구 하나 사면 딱 좋겠어요. 이게 소위 말해서 숯가마입니다. 그러니까 숯가마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뭐 한국식으로 다 넣어가지고 불 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철제 바구니에다가 럼버를 다 싸서 큰 기착관 같은 게 그 속으로 들어가서 2대인가 3대가 이렇게 들어가면 문을 딱 닫게 돼 있어요. 철문이 닫혀서. 그러면 밑에서 아궁이에 불을 떼서
그러면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석탄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이렇게인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 부식이 돼서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건 아궁에 2012년에 찍었던 사진인데 2022년에 벌써 저렇게 모든 게 다 삭아가고 next 그 선로가 아직도 남아 있고요. 그 옆에 땅을 작년에 개간을 하는데 아직 선로들이 자꾸만 그 땅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선로가 제 생각에는 제재소에서 바구니에다가 그 넘버를 넣어서 여기까지 들어가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철로를 놔서 올라 지역까지 가려고 했던 게 다 거기 있는 것 같은데 그 옛날에 지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상상을 못하는 그런 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숯가마터가 75번인데 75번에 숯가마터가 저긴 검은 솔로 이렇게 돼 있죠. 그게 76번까지 조금 지나가 있어요. 근데 75번은 우리 한인이 지금 사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처에까지는 갈 수가 있는데 그 속에는 안 들어가는 것이 좋겠고요. 제가 작년에 갔을 때 석탄 덩어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숯가마 얘기만 했지 숯을 본 적이 없는데 작년에 갔을 때 옆에 집을 땅을 개간을 하면서 숯덩어리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숯 하면은 이렇게 큰 나무가 있어 갈기갈기 이렇게 찢어진 걸 했는데 이렇게 석탄 덩어리처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100년 동안 땅에 묻혀있던 숯덩어리가 결국은 석탄 덩어리가 돼서 나왔던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이겁니다. 오케이. 우주에서 갖고 온 돈 같겠네. 네? 우주에서 갖고 온 돈 달라.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 나라 건설 준비를 어떻게 하셨나? 보통 우리의 경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5년을 여기서 준비를 하신 분의 경험. 근데 결국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설립된 후에 어디에 나타났나? 여태까지 우리가 한번 결부를 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던 점이라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1948년 최초 이제 선거를 하려고 그럴 때 여러분들 다 아실도 4.3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지금 4.3 사건 때문에 또 말들이 많은데 어쨌든 48년 4월에서부터 1년 동안 계속되고 많은 사람이 죽고 물론 많은 사람이 죽은 거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원인이 누구냐 어느 쪽에서 했냐 그거는 지금도 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인데 제주도와 이승만 대통령과 제주는 그다지 좋은 인연을 맺지 못한 것 같다고 벌써 신문 기사에 나옵니다. 제주에 가서는 이승만 대통령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제주 명예도민인데 안 해야 돼요. 2020년 우리가 여기서 이승만의 날로 정하려고 시의회에서 레졸루션을 다 통과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으로 공청회를 하는데 반대 성명이 막 한국에서 들어와요.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를 비롯해서 소위 말한 단체들이 반대 성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승만의 날이 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준비를 하신 25년, 30년을 준비를 하신 오남은 대한민국이 건립이 되고 나서 제주 잼 기간 동안 7번을 제주를 방문을 했습니다. 52년 12월 16일에 제주도 청사 준공식에 가서는 길을 잘 닦기만 한다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제주도는 10년 이내로 육지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하와이 같은 관광지가 될 수 있다. 하와이에서 25년을 살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고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5년 후 관덕정 앞에 시민 환영회에서는 그때는 이제 다음 사진에 나오지만은 목장을 설립한 후라서 이제는 우리 국민도 쇠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내가 제주도를 잘 살려고 만들려는 것은 산과 바다에 많은 자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부 하와이의 경험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제주 목장, 국립 목장이 제주에 있었던 거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축산업 형태를 조성하기 위해서 제주 목장을 하고 목야, 임야지 등 구비된 제주도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국립 목장을 설치를 했다가 점점 이제 민간 목장으로 확대를 해 나가려고 제주 목장을 설립을 한 겁니다. 그것이 다 종지천에서의 경험이 거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제주에서는 제주 목장 아이디어가 맨플리트 장군에게서 나왔다고 다 생각을 하고 이승만 우남이 여기서 동지층 운영했다는 거는 전혀 모르고 맨플리트 장군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맨플리트 장군이 많이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그이가 그때 플로리다에 목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니까 군에서 리타이어를 하고 한미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목장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줬지만 기초적인 아이디어는 우남에게서 나온 겁니다. (56년에는) 이제 우선은 유구를 기르고 그 다음에 유를 길러서 양쪽으로 다 고기와 우유를 다 마시게 한다. 그 정부 예산으로 이게 다 들어갔습니다. 57년 5월 23일에 목장 예정지를 실찰하고 12월 6일에 건설 현황을 시찰을 격려하고 그랬습니다. Next. 그래서 이제 목장이 설치되는 과정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또 한 가지는 제주도가 화산재로 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물이 고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남은 알았어요. 그러면서 저수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목장 소들이 마시고 하는데 제주도에도 클레이가 있냐 점토가 있냐 찾아보고 보고를 하라고. 그분은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공부를 하셨는지 몰라요. 화산 회토가 돼야 저수지에 누수가 심해라. 그러니 그거를 다 클레이 잘 이용하도록 연구해 보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주도에도 클레이 점토가 있다는 걸 알아서
송당리 진수내를 막아서 저수지를 하고 풍차로 물을 돌려서 물을 공급을 하게 됐습니다. Next. 이게 점토 하라는 국무회의 기록이 지금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처음 들여왔던 소들입니다. 진순에 지금 물 가둔데요. 이렇게 아직 시찰 이제 건설되어 가고 있는 곳을 이제 방문한. Next. 그때 당시에 이제 11월 9일에 제주 송당 국립목장이라는 엔트런스 그 입구입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 우리 하와이에서 한인 1세들이 1세, 2세들이 고국 방문단 82명이 방문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제주도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그때는 비행기가 있고 그럴 때가 아니니까. 그런데 하와이 한인 그 82명 할 때 단체가 단장이 윌버 초이라는 여기 2세입니다. 그이는 1913년 출생인데 여기서 나서 쭉 여기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방문하는 동안에 어쨌든 그 방문단하고 아마 이 대통령하고 무슨 해서 하와이에 있는 한인들이 제주 목장하고 어떻게 연결을 해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가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국무회의의 기록은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Next. 이승만 대통령 하야 후 4월 26일에 하야하시고 5월 29일에 여길 도착해서 계셨던 곳이 윌버 초이의 별장입니다. 1년 전에 동포단을 데리고 가서 방문했을 때 물론 윌버 초이의 부모님들은 이승만을 서포트한 사람들에서 예전부터 다 잘 아는 사이였지만 윌버 초이가 직접 나서서 대통령 내외를 자기 집에 머물게 했던. 그러니까 여름에 5월에 오자마자 거기에 뜨는데 사실은 소위 말해서 산 넘어서 가야 되는 데라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매일 방문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한 6개월을 사시다가 이 시내로 넘어오셔서 사셨어요. 그 소위 마키키 집이라는 곳인데 마키키 집도 윌버 초이가 그이가 그때 당시에는 아마 하와이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집을 팔려고 내놨던 거를 그냥 거기 들어와서 사십시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사셨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아요. Next. 이승만 박사가 거기서 살다가 이제 마운날라니 요양원으로 가셨는데 거기에 있는 동안에 4월 6일 제주 국립목장은 민간인에게 불화가 됩니다. 목장 불화 소식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현재는 지금 민간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Next. 다음에 제주도를 가시면 한번 찾아가 보세요.
구좌면 송당리에 목장이 있는데 목장 내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입구에 가면은 귀빈사라고 소위 말해서 별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미리 예약을 하면은 아마 별장이라는 게 집 하나인데 사실은 그게 귀빈사라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를 방문했을 때는 호텔이 있고 그런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다 집 한 채를 져가지고 거기 머무셨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는 자기네 직원이 허용이 된다면은 방문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여태까지 생각을 못 하셨던 색다른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 교육 무슨 이런 활동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이제 접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 사시는 동안에 경험하신 것과 모든 것을 종합을 해서 나라를 세우신 후에도 그 경험을 살려서 제주도를 위해서 일을 하실 텐데 사실 제주도의 516 도로가 67년인가 개통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길을 잘 닦으면 앞으로 하와이와 같은 관광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대통령의 말씀이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516 도로를 개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생각하는 거는 이승만 우남은 장기 계획가로 준비를 단단히 해놓으신 분이다. 나라 세우기 준비를 25년 동안, 30년 동안 여기서 하셨고 모든 경험을 다 갖추신 분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승만을 몰랐을 때도 제주도 갔을 때 여기가 하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루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제주가 동양의 하와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는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씨앗은 전부 이승만 대통령이 뿌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새 나라가 세워졌을 때 아무런 국가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됐을 때 모든 기초를 닦아 놓으시고 글로리, 영광은 다 그 후에 오신 분들이 다 찾아가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특별히 이 강좌를 이번에 새로 준비하셨다는 말씀을 별도로 드립니다. 아주 꼼꼼히 잘 짜여진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것을 다 아시는 부분을 다 엮어서 또 다른 내용도 포함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 텐데 한 부분만 다음 순서를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잠깐 질문보다도요.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50년을 살았잖아요. 거기에 군종 목사님 들어 계시던 분이 오셔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지금 이제 그 군선교를 창설하시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사모님이 이제 노인으로 일산에 와서 이제 계시어요. 그래서 우리가 군선교 때문에 나왔을 때 일부러 사모님을 찾아뵈러 갔습니다. 사모님이 그때 당시에 이 TV에 그 4.3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뉴스로 나오면서 막 정부를 비난하는 이런 걸 보더니요. 그 사모님 하시는 말씀은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저거 아니야, 저거 거짓말이야, 저거 조금 날조야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그때 당시에 4.3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일본에서 목회를 했대요, 남편이. 그런데 바로 길 건너가 저기 조선 조총련이 있었는데 4.3 사건을 저지르고 온 남노당 패거리들이 들어와서 민간인들을 다 해치고 정부 다 욕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싹 빠져서 일본으로 들어온 거를 자기가 직접 듣고 직접 봤대요. 그러면서
지네들이 다 해놓고 저 나쁜 놈들이 해놓고는 우리나라 가지고 저렇게 얘기한다고 막 펄펄 뛰시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네. 제가 눈이 동그래졌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서 숯을 보니까 파우더로 돼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 연료를 뗄 때 큰 분사용으로 쓰일 때는 저 파우더로 갈아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걸 하루에 불어넣어서 가스 때우듯이 그렇게 하는데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동기천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이런 것들은 제가 쓴 두 책에 완전히 다 있습니다. 이 책은 서울에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아마 교보에서 이승만 30년은 교보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권도 엑스트라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귀한 서적 속에 모든 말씀이 들어있다고 하십니다. 다른 분은 없으시죠? 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그럼 여기서 잠시 계속 이어서 박명수 교수님, 공동대표께서 또 이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브레이크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